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혼 소송의 골든카드, 부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크게 두 개를 나눠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골든카드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고, 그 골든카드를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골든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혼 소송에서 규칙주의니까 상대방의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규칙 중에 폭행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와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어쨌든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는 것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카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드는 게, 바람은 상대방이 폈고 나는 이혼을 불허하는 입장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오히려 바람을 핀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어왔을 때 너는 이혼 위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니까 기각해달라고 해서 기각시키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아니야, 배우자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나도 이혼을 할 거야. 이혼은 하는데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이 골든카드를 뭘로 쓰느냐? 증폭기로 쓰는 거예요. 증폭기로. 그래서 만약에 이 골든카드가 없었다면 그 위자료든 재산 분할을 요만큼만 받아올 것을 더 많이, 양육비도 더 많이 받아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내지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일부 사용한다든지, 결국에는 이혼은 하는데, 나도 이혼을 하는데 내가 이혼하는 조건의 증폭기로 사용하는 법,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다 부정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증폭기 역할도 잘 되고 기각도 잘 시키기 때문에 이게 골든카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배우자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증거 잡았습니다. 근데 나는 이혼 기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담을 들어옵니다. 제가 해드리는 역할은 뭐예요?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혼 기각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의 주관적인 측면이잖아요. 하지만은 이혼 기각을 시켰을 때 우리 의뢰인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뭐든지 잃을 것이 너무 많다면 무조건 내가 골든카드를 잡았어. 그냥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는 이혼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기각하는 카드로 쓸래 라고 선택하기 전에 내가 잃을 게 무엇이고 얻을 게 무엇인지 전문 변호사랑 상담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고, 그래도 나는 이럴 거를 각오하고도 나는 이혼 기각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상담을 해봤더니 이혼 기각하는 게 모든 측면에서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혼을 기각을 시킬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내가 알고서 결정해야 된다. 결정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례는 이혼 기각을 구하신다고 딱 전화가 왔지만은, 제가 상담하면서 이혼 기각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도 의뢰인분이 잃을 게 이혼 기각이야 시키겠지만, 이혼 기각을 시켜버리면은 그 뒤에 본인이 너무나도 잃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바람핀 사람이 A예요. 그 다음에 바람핀 사람이, 일단 이 전제는 뭐예요? 이혼을 오히려 원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혼을 기각을 시킬지 아니면 나도 이혼을 하면서 유리하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가장 핵심은 재산 분할입니다.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혼 기각시켜서 당장에 이 상황을 무마시켰다고 손 치더라도 A는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오겠어요? 이미 이성과 눈 맞아가지고 집 나가 있는 A가 이혼 청구를 기각시켰다고 해서 우리 가정으로 복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기각을 시킬 때는 재산 분할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유리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B라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로 가정했을 때 B가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혼 기각을 많이 구해요. 아니, 자기가 바람을 폈는데 내가 재산이 더 많아, 혼인기간도 길어, 그러면은 이혼을 하는 순간에 무조건 내 재산을 떼줘야 되잖아. 물론 증폭기를 활용해가지고 원래 떼줘야 될 양보다는 적게 떼줄 수는 있겠지만, 그 떼주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괘씸하고 싫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 좋아하라고 내가 이혼해주냐, 그 1차원적인 발상. 재산을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다시 소송이 걸렸어, 훨씬 적게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내가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혼 기각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경제적 실익도 있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실제로 나는 배우자랑 재결합을 원한다, 제가 이걸 업으로 하다 보니까 돈하고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 버리면 A와 B의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이 바람핀 상대자 C가 엮여 있잖아요. 그죠? 그 이성한테 눈이 돌아가도 가정으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내가 재산이 많잖아요. B가. 그러면 이미 이 A의 눈은 뒤집혀 가지고 이 B의 재산이 마치 절반이 자기 거인 양 달라들고 있기 때문에 A는 가족 복귀를 거의 안 한다라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아시겠죠? 그냥 A와 B가 그냥 한 대 팍 때렸어. 뭐 이 C 제3자가 없어. 그러면 여보 잘못했어 하면은 이 가정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재산에 눈이 돌아갔고 A는 재산 분할을 받고 싶어가지고 성에다가도 눈이 하나만 돌아가도 안 되는데 둘 다 돌아가 버렸다.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구하지만 재산 분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대 사례는 뭐냐면 이제 인터넷에서 이것만 보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잡았으니까 기각을 시킬 수 있다 이러지. 근데 문제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 뭐냐면 피해자인 나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가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재산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바람핀 사람은 이미 B에 대해서 뭐예요? 배신자죠. 배신자가 내 재산을 다 은닉도 안 하고 고스란히 놔두면서 이혼을 청구하겠어요? 이미 바람은 과거에 폈고 그 다음에 재산 은닉 행위도 이미 상당히 진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A는 대부분 보면. 그리고 나서 자기 머리로는 이제 어느 정도 재산 다 빼돌려 놨거든. 그러고 내가 여자친구 내지는 남자친구랑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거든. B는 팽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자기가 되려 건단 말이에요. 이제 와가지고 부정행위를 발각하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재산 은닉 행위를 다 하면서 건다고요. 자, 이때를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B가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호사님 나는 이혼 기각을 하고 싶어. 나는 배우자를 아직도 못 잊어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혼 기각을 하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이도 있어요. 근데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고 있냐? 주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이혼 기각을 시켜버리면은 재산 은닉은 계속 더 할 것이며 결론은 더 문제점은 뭐냐면 이미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재산 은닉을 했다고 칩시다. 이 A가 바람이 나가지고 피해자인 B가 지금 내가 이혼을 한다고 결심을 하면 파탄 시점을 이때로 잡아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은 얘는 잔머리 굴려가지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재산 은닉을 했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가 바람핀 거 걸린 시점에 파탄됐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나는 재산 분할해야겠다 하면서 6개월 전 시점으로 재산을 다 조회해가지고 은닉하기 전에 재산을 거의 다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서 내가 합당한 재산 비율을 심지어 A의 부정행위 또 A의 재산 은닉 행위, A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보내버린 다음에 내가 원래 재산 분할 기여도 30% 예를 들어서 A가 바람 안 피고 저런 행위 안 했다면 30% 못 받는 사안 또 증폭기로서 한변을 통해서 변론을 잘해가지고 최대한 50% 가깝게 받아온다는 거죠. 재산 분할을. 물론 이혼을 전제는 뭐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뢰인의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니까 기각을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소송을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고서 돌아오는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도 제가 어떤 소송을 했냐면 예전에 바람 펴가지고 집을 나가버렸는데 저 말고 다른 변호사한테 나 이혼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이혼 기각을 해버렸다. 이미 1차 2차 뭐 상간소송도 하고 그래가지고 2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야. 근데 상대방은 이미 2년 전에 재산 은닉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근데 내가 이혼 기각을 구함으로써 이 사람이 재산 은닉한 시점에서는 우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도장을 내가 찍어줘 버렸잖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해야 되잖아요. 우리 쪽 B는 재산이 없고 A는 재산이 많았는데 A 다 빼돌려 놨다는 거죠. 상간이한테 다 돌려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기사회생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전략을 펼쳐가지고 이 2년 전 시점으로 분할 시점을 잡아가지고 재산 분할을 해낸 케이스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너무나도 의뢰인한테 내가 위험 부담 다 설명하고 본인이 이혼 기각을 한번 시켰기 때문에 이걸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진짜 어렵게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예외적으로 2년 전 시점을 잡아가지고 겨우 재산 분할을 제 값을 받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위험 부담이야. 근데 지금 이 6개월 전에 바람 난 걸 내가 발각했고
6개월 동안 이 A는 재산은닉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이혼소송을 걸어왔는데, 이때 내가 이혼을 하면서 6개월 전 시점을 퍼탄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재산 분할을 쏙 빼와야지 그나마 내가 억울함이 덜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A가 바람폈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B가 다시 A를 꼬셔가지고 A가 C를 갖다 버리고 다시 B의 곁으로 올 수 있다면 저도 기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기는 재산 은닉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돈에도 눈이 돌아갔고 이성한테도 눈이 돌아가서 도저히 회복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성향상. 누구라도 쉽지 않죠. 내가 아직 나는 애정이 남았고 이혼을 하기 싫고 이런 마음, 또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혼해 주냐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혼을 결의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이 케이스와 저 케이스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을 거 잃을 걸 좀 최대한 계산을 해보고서 결심을 하셔야 된다. 그거 위험 까짓 것 재산 각오하겠어요. 그러고도 내가 기각하겠어요. 그게 합당한 기각에 대한 결심이다. 무조건 의뢰인이 기각 원한다고 해가지고 앞뒤 생각 없이 기각만 해줬다가는 변호사도 나중에 이런 거 원망 들어요. 미리 이런 재산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혼을 안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양육비도 안 보내고 있는데 이걸 또 제대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을 안 하면서 또 그러면 제기하는 게 뭐예요? 뭐 부양료 소송 제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바람을 핀 A의 입장에서 또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A도 마찬가지로 이런 요인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A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변호사님 내가 그래 바람피다 걸렸다. 근데 B도 잘한 게 없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재산 분할이 100이라고 치면 A가 원래 재산 분할을 받으면 50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A가 바람피다 걸렸다 이거. 자기가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내 약점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50 말고 35만 들고 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A는 그래 바람핀 건 내가 잘못했는데 뿔따구가 나지. 재산분할적 측면에서 내가 50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 B가 자기가 이제 골든카드를 잡았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갑질을 역으로 시전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35만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A는 또 열받는다는 거지. 열받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바람핀 건 내가 잘못했어. 근데 B 너도 잘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B에 대한 귀책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지. 그러면서 A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이혼소송 걸어버리고 싶다라고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 또 참 그래도 미리 저한테 물어보신 것은 매우 잘하신 거다. 이미 어설프게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피를 토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서 바람핀 A예요 사실은. 근데 B는 이혼을 하기도 싫은데 굳이 네가 바람핀 너가 이혼을 하겠다면 50 말고 35만 받아가는 걸로 정리해. 그러면은 나도 해줄게. 약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A는 자기 계산에는 이혼은 다 될 것 같고 결론은 상대방 귀책도 있고 상대방이 이혼을 하겠다는 말도 내뱉었고 했기 때문에 35가 아니고 50을 받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고서 변호사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제가 그러면 A분 말씀이 맞다. 이혼소송 A는 이혼소송 하자고 전화를 주셨지만 저는 항상 의뢰인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사건을 안 맡기셔도 상관없어요. 의뢰인 입장에서만 무조건 내가 봤을 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를 계산을 해서 말씀드려요. 근데 A한테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시면은 자 일단 원래 내 A의 부정행위가 없었을 때 재산분할의 100 중에서 50을 받는다는 것도 망구 A의 계산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상대방이 피해자가 이혼을 결심을 하는 순간에 증폭기가 되기 때문에 45에서 40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50을 온전하게 못 받아옵니다. 어쨌든 귀책에 대해서 내가 골든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내가 부정행위 귀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 A가 생각하는 B의 귀책들은 제가 점수로 표현하자면 내가 부정행위 잡힌 거는 점수로 따지면 95점짜리를 잡혔어. 골든카드니까.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95점짜리란 말이에요. A의 입장에서. 근데 내가 지적하는 B의 귀책들은 전부 다 10점, 5점 이런 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95점을 못 깨요. 근원적으로. 물론 서로 이혼을 한다는 전제에서 나의 부정행위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만약에 B가 야 너 재산분할 50이 아니고 50 원래 받아갈 거를 너 10만 받아가 이랬다면
이건 뭐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혼을 소송을 합시다. 제가 이래 말씀드리겠는데 B도 35는 주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소송하면은 45에서 40이 예상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뿔따구가 나면 앞에 뭐 협의 조건 논의 다 했더라도 아예 그냥 나 짜증나니까 누구 좋아라고 이혼이야. 나 기각이야. 내 재산 못 내줘. 기각을 구해버리면 A의 청구는 다 나락으로 가버립니다. A가 B를 시비 걸은 10.5점짜리 귀책으로는 절대로 못 뒤집어요. A도 B의 부정행위 정도를 잡았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부정행위 귀책이 내가 잡혔을 때는 이러한 마이너한 귀책들 가지고는 뒤집기는 어렵다. 그리고 상대방이 언제든지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나 이혼 기각시킬래요 해버리면 이혼이 기각될 확률이 너무나도 높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 위험을 감당하고도 저는 무조건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이걸 객관적으로의 상황을 다 보여드리고, 내가 그래도 나는 변호사님 말대로 상대방이 기각하면 내가 아웃되는 거 내가 알겠어. 그래도 난 35 못 받아들입니다. 40에서 45를 받더라도 나는 뭐 이 차이가 크니까는 소송을 나는 하랍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제대로 된 결정이다. 사실은 뭐 좀 씁쓸합니다. 이 골든카드라 뭐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우리가 혼인기간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증거를 잡았다면 당사자의 마음은 정말 무너지죠. 하지만은 항상 보면은 이혼 소송에서는 내가 이때까지 상대방이 갑을 잡고 내가 을을 살았어. 하지만 그걸 소송에서는 역입니다. 역. 내가 을이었다면 소송에서는 내가 무조건 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을로서 살았다면 소송에서만큼은 내가 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골든카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송에서의 어드밴티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는 내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 참혹한 상황 앞에서 그나마 두 번 억울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골든카드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